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질랜드와 그 지배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국은 한때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의 땅이었던 그 영토들을 합쳤어요.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세계 저 반대편에서도요 합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뉴질랜드였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때까지 뉴질랜드에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영국으로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해 와서 터전을 잡고 있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형기를 마친 죄수들 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척 우호적이었어요. 그들은요 매우 친절하고 인정미가 있었고 그리고 딱 벌어지고 잘 발달된 신체를 갖고 있었어요. 영국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 섬 해안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과 거래를 했대요. 영국인들을 파케하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마오리라고 불렀는데요. 파케하는 하얀 색깔 이방인이란 뜻이고 마오리는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요 여러 부족들이 고기나 고구마 같은 음식을 갖고 나와서 백인들의 총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부족들 간의 전쟁에서는요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마오리들은 파키아들로부터 천연두, 홍역, 감기 이런 병들까지도 옮았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죽었던 거예요. 백인들이 들어온 지 40년 만에 마오리족의 수는요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마오리들은 자기들끼리 싸웠고 영국인 이주민들하고도 싸웠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는요 법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농부들은 밭에 경계선을 놓고도 싸우고 물을 먼저 끌어다 쓰려고 싸우기도 했어요. 마오리들은 백인들에게 음식을 갖고 가서 술과 바꾸었는데 그 술을 먹고 마오리들이 병이 들기도 했대요. 선교사들은 영국 정부가 뉴질랜드로 관리를 보내서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그 선교사들의 간청을 못 들은 척 했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영국 정부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요. 바로 마오리들이 뉴질랜드를 영국에게 넘겨준다면 영국 정부가 그들을 백인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영국은 마오리들이 그들의 땅을 온전하게 지키게 해줄 것이고 백인 이주자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없도록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윌리엄 홉스라고 하는 영국 해군 대위는요. 마오리들을 대표한 지도자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 이름은요. 와이탄기 조약인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국이 영국 이주민들로부터 마오리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대신에 마오리들은 영국을 그들의 지배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홉스는 곧 뉴질랜드에 총독이 되었고 뉴질랜드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거죠. 더 많은 영국 이주민들은요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개는 남쪽 섬에 살기를 원했대요. 가축을 먹이고 곡물을 경작할 땅이 훨씬 더 넓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넓은 평원을 차지한 그 농부들은요, 새로 이주해온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고 땅을 팔아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어요. 마오리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국 총독이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네들은 영국 정부한테만 땅을 팔 수가 있다. 조약문서에 그렇게 써있다. 내가 영국 정부를 대신하니까 나에게 땅을 팔아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싼 값을 제시를 한 거예요. 마오리들은요. 와이탄기 조약 문서에는요. 자기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처음부터 문서가 두 가지였거든요. 우선 언어부터 달랐어요. 그리고 마오리들의 문서에는 그들이 영국에게 땅을 마오리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치할 권리만 넘겨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영국 문서에다가는요. 영국이 마오리들의 땅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영국은 뉴질랜드를 합병한 것이었는데요. 마오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뉴질랜드 북쪽 섬에 호네헤케라는 추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남쪽 섬에는 영국인들의 정착지가 날로 넓어져 가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마오리들이 북쪽 섬으로 쫓겨간 거예요.
영국 총독의 관저가 있는 코로라레카 정착지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대영 제국의 국기인 유니온잭이 걸려 있었어요. 혼의 해케는요, 부하들을 보내서 그 깃대를 분질러 버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인들은 다시 세웠어요. 다시 마오리들이 가서 깃대를 분질렀어요. 영국인들은 다시 세웠어요. 세 번째로 몰려가서 깃대를 분질러 버렸어요. 그래 또 영국인들은 다시 세웠어요. 이런 소동들이 일어나자 영국 총독은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주민들 모두를 해안에 대놓은 여러 척의 배에다가 태웠어요. 영국 사람들의 마을이 텅 빈 것을 보자 아오리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배에 탄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황급히 닻을 올리고요,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정착지인 오클랜드로 갔어요. 오클랜드 주민들이 무장한 채 마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영국군 병사들은요, 무기를 정비해가지고 해케의 마을로 진격했어요. 바로 마오리와 영국의 전투가 일어났고, 이 첫 전투에서 영국 병사 114명이 죽었어요. 영국 총독인 조지 그레이는 해케와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해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해케는 총독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이 땅은 신이 우리들에게 주셨소. 그래서 그레이는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더 많은 병사를 불러왔어요. 영국인들이 계속 전투를 걸어왔고 마오리들은 맞서 싸웠어요. 결국에 그레이는요, 해케를 설득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의 이름은요, 깃대전쟁이라고 불린 그 전쟁에서 얻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30년 동안 마오리들과 영국 사람들은 수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결국에 마오리들은요, 그들의 땅을 대부분 포기해야 했어요. 그들의 저항을 아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의 한 국가로 남아있어요. 영국 연방이란요,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은 영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나라들을 말해요. 지금까지도 마오리의 후손들은요, 영국 국기의 깃대가 분질러진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땅을 빼앗았던 영국 사람들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